청와대 측이 이 내곡동 자택에 뒷집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 기자? 예,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인데, 네. 그 청와대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 자택을 매입했는데 그 옆에 있는 뒷집을 하나 아하. 청와대에서 한 번 더 매입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청와대 경호실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요. 네. 여기에는 경호하는 사람들의 인원이나 숙소 혹은 가정부 이런 사람들이 상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에 따르면 21억 원 정도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삼성동 자택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매각을 하면서 67억 6천만 원인가 이 정도의 돈으로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내곡동 사전에 28억 원에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이 옆에 뒷집을 산 건가요? 아닙니다. 저거는 정부의 예산으로 그래요? 저 비용을 씁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은 경호를 하게 되는데요.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퇴임을 해도 최대 10년 정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 옆에는 경호동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세금으로 지금 샀다는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세금으로 통상적으로 사게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는 경호 인력들의 비용도 국고에서 충당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2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퇴임한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내곡동 자택 이 옆에 경호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집 주변에 주민들과 간단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경호동 때문에 쓰겠다고 사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 그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네네. 그렇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들 왔다 갔다 하시기는 했는데 누군 분인가 오셨던 거 정장 딱 차려입고 포스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경호동으로 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집에 관해서 이 근처 부동산 중개업자와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곡동 안골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 시세는 평당 1,800에서 2,000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 주인이 1,800에 저희 부동산에 내놨었거든요, 평당. 근데 대통령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려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는 높은 거죠. 그 집이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한 2, 3년 됐습니다. 그 세입자도 있습니다. 이사 비용을 준다든가 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세입자가 나간 상태라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저거면 부동산 중개인의 추측인 거죠. 네. 내보내지 이사 비용을, 그러니까 돈을 줘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다는 거는 부동산 중개인의 추측인 거고, 네. 아직까지 그런지 아닌지는 알려진 것은 없는데, 예. 세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약 기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새로운 집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미리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건 당사자끼리 협의하기 나름인 그렇죠. 것이고. 복비하고 이사 비용 다 그렇죠. 준다 그러면은 좀 일찍 나가기도 일찍 나갈 하잖아요. 수 있죠. 다른 거 갈 네. 곳을 금방 구할 수가 있으면. 네. 근데 그건 당사자끼리 이제 협의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네. 원칙상으로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본인의 계약 기간까지 거기서 살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유종 기자, 오늘 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공판이 열렸죠. 오늘은 누가 법원에 나왔습니까? 오늘은 굵직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네. 나왔습니다. 4차 공판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이 매우 수척해 보입니다. 요즘에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삼성전자 황성수 전 상무와 210여 차례나 통화를 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왔고요. 네. 또 다른 것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최순실 씨에게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공간까지 초대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언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증언이 나왔는데요. 예술인 지원 선발 목록 중 몇 명을 뺄 수 없겠느냐고 문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네. 이런 그 증언이 나왔고요. 네. 제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창
제열세 없다고 한참 승강이를 벌였고 문체부 지시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동의했다면 을사오적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남았습니다. 이분은 그렇군요. 문예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냈습니다. 네. 자,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그때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그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정황을. 그동안에 뭐 그렇게 주장을 계속적으로 네. 해왔죠. 근데 저게 그 심의위원 얘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만약에 정권 바뀌면 네. 우린 구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절대 이제 보면 102명 중에 18명을 제외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박명진 그때 심의위원장이 박명진 위원장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10명을 어떻게든 그래도 다시 구제를 하고 나머지 8명을 탈락시키는 걸로 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실제 심의를 했던 분들은 얼마나 이것이 심적인 부담이 됐는가. 아하.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담당 장관이 전혀 모르고 심각성도 몰랐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재인 후보 어제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 동성애자 반대 이 말 때문에 오늘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 이 안보에 집중을 하고 있던 안철수 후보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문제. 예, 문재인 후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오늘 안보 행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상준 기자, 화면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국회 본청에서 오늘 낮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행사 제목이 천군만마입니다. 말 그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종사했던 인사들 1000명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건데요. 말 그대로 안보 국방에서 자신이 적임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난 뒤 아까 앞서 이정훈 위원도 소개하셨던 오늘 통합화력경멸 행사 참관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안보 논란 불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안보 논란을 이번만큼은 확실히 끝내겠다라는 각오한 의지가 있었고 네. 물어봤더니 문 후보 본인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 네. 군대까지 다녀오고 특전사까지 다녀온 내가 어떻게 종북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 단호하게 대응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맞춰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얼마 전에 이르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한반도에 참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직접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나가겠다라고 네. 말한 것도 그런 안보 불안을 떨어내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보 특보단 출범식에 이 문재인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소동이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문재인 후보께서 동성애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순간 좀 충격받았어요. 동성애나 성적 지향은 그것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 TV를 보고 계신 많은 그 성소수자들이 너무 슬퍼할까 봐 제가. 후보님 동성애 반대한다는 그 말씀 당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동성애 반대하신다면 제 존재에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던 문재인 후보님 동성애자인 사람 아닙니까? 자, 이현수 기자,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동성혼의 합법화에는 반대하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약간 모호한 애매한 말 아닙니까? 애매한 이게 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은 좀 다르다. 하지만 차별은 하진 않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좀 애매한 입장이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라고 TV 토론회에서 명확히 언급을 하는 바람에 오늘 성소수자들의 항의를
받은 그런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입장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이라든지 입사에 있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그렇게 차별은 하지는 않지만 합법화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법화의 문제는 국가의 기존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차별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은 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합법화,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의 인정이라든지 동성 부부 사이에서 자식의 문제라 호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의 제도를 바꾸는 것까지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입장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후보 TV 광고 3탄을 내놨죠. 이유조 기자,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성 마케팅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이번에도 1분짜리 영상으로 문재인을 바칩니다. 이런 동영상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눈, 행동하는 두 발, 그리고 먼저 손을 건네겠다. 그리고 듬직한 득, 그리고 국민을 끌어안는 가슴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희망의 대한민국. 2탄에서는 세월호 참사 3주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면서 감성 마케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3차 TV 광고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고요. 10가지 소식 이렇게 해서 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뭐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어떤 분들 왔다 갔다 하시기는 했는데 무슨 분인가 오셨던 거 정장 딱 차려입고 포스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경호동으로 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집에 관해서 이 근처 부동산 중개업자와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곡동 안골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 시세는 평당 1,800에서 2,000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 주인이 1,800에 저희 부동산에 내놨었거든요, 평당. 근데 대통령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려서 받은 거. 청와대 측이 이 내곡동 자택의 뒷집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 기자? 예,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인데 그 청와대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 자택을 매입했는데 그 옆에 있는 뒷집을 하나 청와대에서 한 번 더 매입했다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 경호실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경호하는 사람들의 인원이나 숙소 혹은 가정부 이런 사람들이 상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 따르면 21억 원 정도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삼성동 자택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매각을 하면서 67억 6천만 원인가 이 정도의 돈으로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내곡동 사전에 28억 원에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이 옆에 뒷집을 산 건가요? 아닙니다. 저거는 정부의 예산으로 저 비용을 씁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은 경호를 하게 되는데요.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퇴임을 해도 최대 10년 정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 옆에는 경호동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세금으로 지금 샀다는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세금으로 통상적으로 사게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는 경호 인력들의 비용도 국고에서 충당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2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퇴임한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내곡동 자택 이 옆에 경호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집 주변에 주민들과 간단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경호동 때문에 쓰겠다고 사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 그게 없잖아요.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는 높은 거죠. 그 집이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한 2, 3년 됐습니다. 그 세입자도 있습니다. 이사 비용을 준다든가 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세입자가 나간 상태라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저거면 부동산 중개인의 추측인 거죠. 내보내지 이사 비용을, 그러니까 돈을 줘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다는 거는 부동산 중개인의 추측인 거고, 아직까지 그런지 아닌지는 알려진 것은 없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약 기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운 집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미리 돈